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윤숙구님, 서울 출장 중입니다. 종배씨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루님, 월악산 정상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이? 이 시간에 벌써 정상까지 오르셨다고요? 와. 야간 산행하셨나? 와, 야간 산행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진짜 대단하세요. 부지런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역풍이다님, 촌철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곳 창원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걱정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에 좀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이고, 이르면 예.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비도 문제지만 강풍이 또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뽑힐 정도라면서요. 네, 어떤 뉴스는 또 건물이 날아갈 정도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약간 좀 심장이 덜컥하는데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말이죠. 꼭 가을 태풍이 문제죠. 맞아요. 근데 가을 태풍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역대급 지금 초강력이기 때문에 정말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 요구되는 날입니다. 자, AS 타임 가시죠. 어제 이 시간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정부가 밝혔던 496억보다 300억 이상이 더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아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이전 비용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전용으로 된 비용이 아니라 부대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던데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인데 JB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가요. 네. 입주 청소를 의뢰를 해서 비용이 지불돼요. 그럼 이사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사 비용이죠. 이삿짐 나르다가 배고파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비이사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사 비용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부대 비용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정정할게요. 이사 부대 비용. 그러면 되죠? 아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용한 명목을 보면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리 용도로 국방부 예산 전용했고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예산 전용을 했고 경찰 행안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이걸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고 경찰청은 급식비 예산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이전과 무관하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회계 장부에 이전 비용이냐 부대 비용이냐 항목의 뭐 명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이전 부대 비용 됐죠? 해도원님이 이사 비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잠시 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말한 대목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었죠. 이분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은 6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일 일주일을 앞두고 소환 통보를 한 거죠. 바로 그 시점을 두고 지금 논란이 크던데요. 예. 판단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검찰의 택일은 뭐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렇죠.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평가 기준점을 혐의 내용으로 잡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각각 국정감사장과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것이고 지금도 관련 영상은 그대로 남아서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 될 때까지 묵혀뒀느냐. 이 차원에서 시점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에선 대표되기만 기다렸던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착한 문자, 네. 그게 또 사진이 찍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석 통보 사실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인데 김현지 보좌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당직자 대다수의 반응이 비슷한 결이었는데 박성준 대변인의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행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의 출석 통보를 전쟁으로 간주를 한다면 이후 시나리오는 뭐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할 게 없습니다. 어제부터 가을 정기국회가 개회가 됐기 때문에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뭐 처리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결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로 본다면. 결국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검찰 관계자 말이 보도가 됐는데 불출석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이례적이지는 않고 다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환 통보한 거다.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불출석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수사에 불응을 한다. 소환에 불응을 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크게 부각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제부터 공세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공세를 바로 이어지는 추석 여론 밥상의 찬거리로 올리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 이렇게 읽으면 검찰이 출석 날짜를 6일로 잡은 또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추정할 수 있죠. 추석과 연결돼 있다. 네, 그래님이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소환 아닌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점을 지금 찍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두 정당의 지지층이야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관심 대상은 중도층인데요. 중도층의 여론을 움직이는 포인트는 결국 수사 불응 행태의 부당성이 크게 부각되느냐 아니면 기획 소환 의도의 부당성이 크게 부각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서요. 이미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수사 그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 소환 불응에 대한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에게 간 검찰의 소환 통보,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아티반기님, 정치 보복이든 뭐든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건 온당하죠. 하지만 누구는 소환도 안 하고 누구는 소환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최현미님은 지금 손잡고 일해야 될 텐데 왜들 그러실까요? 라는 의견 조금 보내주셨는데. 전에 그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데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제1야당 대표는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비교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촌철님들도 바로 그 점을 좀 적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수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어제도 또 관련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이 또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어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고 양쪽이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데 네. 이건 또 왜 지금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이달 말이라고 합니다. 9월 말. 자, 그러면 이걸 이재명 대표의 경우와 한번 대입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달을 앞두고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면 아주 단순무식한 반문.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처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소환 통보해도 될 텐데 이렇게 당겨서 했을까? 이런 반문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엇갈린 어떤 통보 시점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추석 명절이다. 추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추석 명절 전에 출석하는 장면을 연출하면 국민의힘의 혼란상이 추석 여론시장의 찬거리가 되는 걸 막거나 내지 중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이 그대로 뭔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 혼란상이 이준석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의 물꼬를 잡아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록 대표라고 하는 직함 앞에 전 앞전자가 붙기는 했지만 여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소환조사와 전 여당 대표 소환조사가 세트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대한 편향성 시비도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극명한 대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전 여당 대표는 출석했는데 야당 대표는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 불응했다. 이런 대비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출석 요구를 한 거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으니까 추석 이후에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뭔가 날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봐야겠지만 아까 더마카가 전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건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줄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긴 차원에서 여론도 함께 지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JB가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 이걸 좀 비교해 주신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세트가 어떻게 그러면 구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뭐 요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품이라고 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당의 전 대표, 야당의 현 대표 모두 같은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와라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랑 비대위 어떤 것이 민심을 흔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도 양평 공지구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초청됐다는 사실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어제 국회에서도 큰 문제가 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한 장면 함께 보시죠. 근데 그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적으로 연관져서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네. 그 말씀하신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인가 그 수상자였는데요. 예.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은 한국 산업체들의 그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장관님, 이른바 말씀 좀 산업 주시죠. 스파이. 장관님. 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이 답변은 하나만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이미 전날 경찰이 했던 답변에서 한치도 더 나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다른 걸 찾자면 이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뭐 이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의혹의 시선이 집중된 건 수상 사유가 아니라 초청받지 못한 다른 수상자도 있는데 이 경찰관은 초청을 받은 그 특별한 사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제자리 맴맴도는 답변을 한 걸 보니까 뭐 더 나올 해명도 없어 보이고 더 진전된 해명을 할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논의의 물꼬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디로 돌립니까? 논란의 핵심은 취임식 초청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선 사후적으로라도 취할 조치가 있습니다. 당장 이 경찰관을 수사 라인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의 답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체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다고 보세요? 수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답변은 조건부이고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최종 확인이 되는 단계는 언제입니까?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사 결과 다 나온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뭐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수사 끝나버렸는데. 하나만한 어떤 답변에다가 더 나가면 말장난에 가까운 어떤 해명, 그러니까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건을 달아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저것 토달지 말고 지금 바로 이 경찰관을 수사 라인에서 빼야 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주 썼던 표현.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이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경찰관을 수사 라인에서 빼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처가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한 오해를 계속 산다. 이게 정말로 100% 오해고 억측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소지를 없애주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처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세요 그냥. 네, 자리 빼시라고. 그래야 수사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요. 물프레님 수사 공정성 영향이 확인되면이라고요. 영향 주기 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 준희김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청룡봉사상 할아버지를 받았어도 관련 사건 수사 중이면 초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계열님은 아까 이상민 장관의 말씀을 듣고 동문서답을 장관이 하고 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네. 관련해가지고 삼선 양평군수 출신으로 현재 지역구 역시 양평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만 보면 미안해한다. 허가도 잘 내주고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보도가 돼서 논란이거든요. 아니, 뭔 말이에요? 좀 그 더마카가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3월 30일에 김선교 의원이 주변 의원들과 이제 식사 자리였나?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좀 미안해한다. 허가도 잘 내줘서. 허가도 잘 내주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미안한다가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 고마워한다. 이게 표현이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고 뭐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그렇군요. 자기가 군수로 있을 때 허가 잘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또 이 일에 대해서 뭐
내가 한 건 아니다. 뭐 특혜를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또 잘 추가 해명을 내줬는데 했다고 하네요. 내가 허가를 잘 내준 건 아니다. 빼는 겁니까 다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선규 의원에 대해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